다루지 못한 뉴스플러스 외전을 제가 진행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161명이 시청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유호성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보다 1년 선배이신 유호성 기자 오늘 외전 처음 출연 아니신가요? 네, 외전 처음 출연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매우 기분 좋은 날이고요. 네. 네, 처음 출연 떨려서 네. 조금 초췌한 모습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쨌든 첫 출연해 주셨으니까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성장기업부 IT벤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경제TV 유호성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호성 기자님은 또 미남 기자와 또 키가 큰 기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몰랐네요, 저도. 네, 제가 미남 기자였다라는 사실을. 네, 저희 회사에 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딴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 유호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뭐 저의 특징이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그밖에 없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뭐 취재력이 좋다라거나. 취재력도 그리고 또 좋으시죠. 목소리가 좋다라거나. 목소리도 좋으시죠. 진행력이 뛰어나다거나. 진행력이 뛰어나시죠. 네, 그런 수식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유호성 기자 리포트를 제가 봤지만 리포트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 배달 관련돼가지고 네. 굉장히 좀 산업계에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배달앱 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데랑 또 부릉이랑 뭐 바로고 같은 데랑 좀 다른 사업자로 좀 분류가 된다면서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배달 대행 시장 사업자를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배민 요기요 같은 플랫폼 사업자, 네. 그리고 이제 부릉이나 바로고, 뭐 최근에 또 생각대로라는 업체도 좀 생겼는데 이런 배달 대행 사업자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좀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업체들이죠. 네. 사업이 커지면서 뭐 직접적으로 라이더를 고용한다거나 뭐 주문이나 배달, 뭐 인력 데이터 같은 걸 좀 쌓아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좀 강력한 마켓 파워를 가지고 가는 이런 업자들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릉이나 바로고 이런 배달 대행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주문을 받지는 않고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배달을 받아서 이 배달 사업자한테 연결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 대행 용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업체들도 이제 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배달을 받아서 좀 배달을 해주는 뭐 그런 사업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좀 신사업에 나서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목소리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울림이 다른 목소리, 동굴에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칭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굴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떤 업체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들이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다가 굉장히 혁신적인 뭐 기업으로 좀 뜨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솔직히 배달앱이 혁신은 아니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인가요? 혁신이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배달앱 자체로만 보면은 뭐 혁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배달앱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이 좀 쌓이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 회사들이 어떻게 좀 활용을 하냐면, 이를테면은 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배송을 하기 위해서 뭐 적정한 재고를 좀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들 업체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대기업들이 어떤 업체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최근에 이제 그 기사 나온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요기요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메쉬 코리아에 뭐 지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톡딜 프레시라는 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여기도 결국에는 뭐 메시코리아라든지 이런 배달 대행 업체들이랑 손을 잡고 네. 결국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도 좀 이런 쪽에 좀 눈길을 돌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단순히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또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규모의 데이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 대기업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고객, 그러니까 화주 쪽의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막상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좀 활용됐는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조금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스타트업을 통해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과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한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기업과 손을 잡으면 좀 이점이 있을까요? 뭐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건데 네. 대기업과 손을 잡으면 아무래도 그런 화주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화주사들을 네. 자기들이 좀 물류로 좀 이용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보니까 저는 배달 대행 스타트업들이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혁신이라는 말을 아까 꺼낸 이유가 이제 물류센터 오픈하고 이륜차 구독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좀 신기한 건데 만약에 배달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아이템을 좀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막연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만약에 배달 대행을 한다면 예. 글쎄요, 그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네.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텐션이 좀 떨어질 것 같네요. 네, 지금 텐션이 떨어질 것 같은 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텐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계셔가지고 제가 좀 틈새 질문을 해봤는데 좀 실패를 했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좀 편리함을 느끼지만 사실 배달 업체들에서 배달 이제 일 하시는 분들 정말 라이더들, 라이더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육체 노동도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제가 사실 실제로 배달 알바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고된 노동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배달 기사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저도 기사로 좀 접하고 있는데 네. 업체들도 이 문제를 조금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결하려고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고의 원인을 좀 짚어보면 이 원인이 이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좀 한 건이라도 좀 더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금 영업을 좀 뛴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과도해지다 보니까 사고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배달을 좀 빨리빨리 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되겠죠. 정확하게 이 업체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좀 빨리 해주는 곳을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어쨌든 플랫폼 업체 쪽에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배달 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좀 대신 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 직고용 형태로 라이더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에서도 조금 도움을 좀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사고를 나는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도 위반 문제거든요. 빨리 가려고. 네, 빨리 가려고 빨간불인데 출발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좀 법령이라든지 규제를 좀 손을 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분들이 좀 다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개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러분 비가 오는데요. 배달 라이더분들 비 오면은 사실 더 수수료 많이 붙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위험하게 가시지는 마시고요. 이거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어쨌든 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 플러스픽 방금 진행하고 오면서 사실 배달앱 얘기를 좀 했어요. 이와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 일단 받으세요? 저는 대상이 되시나요?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일단 아닌 걸로 나온 것 부유하신가 같습니다. 봅니다. 제가 부유하다기보다는 저 맞벌이 이제 가구여서 그 부분이 조금 탈락의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에 불만이 좀 있으세요?
저는 저한테 이거 질문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좀 있기는 한데 네. 보니까 이 건보료 기준 17만 원 맞습니다. 기준으로 이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1인, 그러면 예. 연봉이 한 5,800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시집 못 혼자면은 가요. 저는 안 되는데도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네, 다 네. 계약 다르니까. 네네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저 혼자면은 5,8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맞벌이 가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뭐 34만 원이라든지 건보료 기준을 뭐 그런 식으로 좀 상향을 좀 시켜줬었어야 되는데 맞벌이 가구이기 때문에 네. 너희들은 돈이 많아 재난지원금 뭐 대상이 아니야라는 뭐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또 저출산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네.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런 건 좀 사실 아쉽지 않나?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막 많이 토로를 하셔가지고 뭐 좀 제가 아쉽다. 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한테도 폭넓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도 있는 걸 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지원금의 배달에 못 쓰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예, 사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하는 사람과 소상공인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 어떤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빠졌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요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뭐 10에서 20% 정도 이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네. 수수료를 좀 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이런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면은 이들 배달 업체들,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데 배를 불릴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네. 이걸 좀 막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소상공인 대부분들이 이 배달앱을 통해서 매출을 네.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는 것은 뭐 대표님이나마 뭐 빈대를 좀 잡으려다가 초과삼간을 태우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빈대 합니다. 잡으려다 초과삼단 태우는 격이다. 네. 이거 약간 썸네일용으로 예, 하나 예, 준비하신 뭐 거. 괜찮네요. 네. 예. 그리고 이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다가 또 알게 된 건데 네. 요거를 살짝 돌려서 뭐 모든 배달앱이 또 안 되는 건 또 아니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대형 예. 배달앱만 예. 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죠. 네. 저기 코나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뭐 코리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네. 이런 소형 배달앱을 좀 사용을 한다면은 네. 충분히 배달앱을 통해서도 배달을 시켜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꿀팁으로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제 기자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좀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이호선 저는 기자님?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서 네. 읽어주시면은 제가 반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이런 반응은 읽어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지호는- 것만 읽어주십시오. 네, 예. 지호는 저한테 좋은 건데 네, 예, 지호 예. 누나 사랑해 이러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전 여보 사랑해. 네, 여보 사랑해. 네. 네. 그리고 이제 곧 3인 가구가 되시잖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멘트를 지키셨네요. 네. 저희 그 아내도 항상 우리 아이한테 할 말 없냐라고 네. 하는데 제가 아가야, 아빠 오늘도 고생하고 왔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오성 선배의 아이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끝으로 네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배달앱 관련해가지고 너무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유익한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번에도 또 동굴 목소리와 또 키 크고 미남스러운 그런 얼굴 자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분들 이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라인님께서 유호성 기자님 아빠 되시는 거 미리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예, 아빠가 되십니다. 건강이 최고. 그쵸. 아가들은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돈 많이 벌게 이제 자라달라고 이렇게 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질 수 없다 여보 사랑해 라임님 저도 사랑하고요. 네, 누나 나 나갈게 안녕 배민직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쿠팡 라이더스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배달 민족도 곧 한번 이제 도전할 예정이니까요. 배민직원분도 이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님 오늘도 빛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 지인들인 줄 알겠어요. 네, 이런 와중에 또